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이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구글 문서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크몽에서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1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같이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의 종류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건물을 쌓아둔 적치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것의 일종인데요. 그러니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건축허가 기준은 충족을 했지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건축허가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발급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기속행위라는 것이죠.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판례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종이죠. 이러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 요건의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이어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 신고인 것이죠. 건축 허가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신고에도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죠.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없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입니다.
이러한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도 하죠. 이때는 신고를 하기만 하면 건축주는 행정처분의 수리 처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를 둔 취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인허가 의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모든 심사를 배제하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허가 의제를 둔 제도의 취지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좀 더 편하게 허가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 신고는 건축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높이, 경사도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 개발 행효과로 의제되는 건축 신고, 이러한 신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그 건축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신고를 반려하는 행위의 처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전 판례와 현재 판례가 다르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종전 판례를 보면 기소에는 건축 신고 반려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당시에 처분성을 부정했던 이유는 건축 신고를 하면 수리 행위나 이런 거에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거부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기본적으로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판례는 다릅니다. 현재는 건축 신고 반려 행위에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 신고를 반려당하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건축 신고 반려 행위에 따라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 신고가 반려되었는데 건축물을 개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어서 건축주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 반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당사자로 하여금 이러한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분류해보면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건축 허가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 신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 의지에 효과가 없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입니다. 이러한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여서 굳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허가 의지 효과 있는 신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 요건적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를 발리했을 때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